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영어 교육과 졸업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페스탈로치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등록 절차, 인증 절차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교육과 졸업 요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을 다시 해놨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졸업 학점이 모두 132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GPA는 적어도 2.32 이상이 돼야 됩니다. 2.32를 넘지 못하면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가 놀고 먹더라도 최소한의 전공 이수 학점은 따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놓으시면 안 되겠죠? 네. 최소 GPA 2.32 이상을 확보해 놓고 놀자. 그래서 총 132학점을 이제 GPA로 봤을 때 2.32 이상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졸업 학점을 따져봤을 때 모두 어떤 세 개의 군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교양 과목 학점, 그 다음에 교직 과목 학점, 그 다음에 전공 과목 학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 교양 과목 이수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양 과목은 26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교양은 최대 45학점까지 수강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45학점까지 수강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26학점만 최소한의 수준만 채워서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양 과목에 보면 공통 교양이라는 것이 있고, 핵심 교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선택 교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택 교양을 제가 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공통 교양은 모두 이제 7과목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7과목을 모두 들으셔야 되고, 이게 2학점이니까 각 2학점이니까 모두 7, 24 모두 14학점을 반드시 따 놓으셔야 된다. 보통 이제 교양 과목은 이제 공통 교양 과목 1학년에 보통 이렇게 개설이 되고요. 1학년 1, 2학기 통해서 개설되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이제 졸업이 된다. 그래서 공통 교양 7과목을 보자면 글쓰기, 그다음에 English 1, English 2, 그다음에 논리와 사고, 그다음에 회계와 사회, 독서와 토론, 이렇게 한국사,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English 1, 2, 나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사실상 나는 영어를 들을 필요 없다, 교양 영어를 들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 면제 및 면제 통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과목을 이렇게 듣는 것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토익 스피킹 레벨 7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플 IBT 스피킹 섹션에서의 점수가 26점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OPT가 그러니까 오픽이 인터미디트 레벨 이상이라던가, 그다음 GST 스피킹이 2등급, 그러니까 하이 어드밴스드 레벨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굳이 교양 영어에서 제공되는 영어 과목을 안 들으셔도 된다, 면제가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핵심 교양이 있습니다. 핵심 교양 6개의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6개 영역을 이제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와 문화 영역, 역사와 철학 영역, 사회와 경제 영역, 생명과 의학 영역, 자연과 과학 영역, 예술과 체육 영역, 이렇게 모두 6개의 핵심 교양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영역을 선택해 가지고 각 영역에서 과목을 하나씩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소화하시면 모두 이제 한 학점이 보통 이제 한 과목이 보통 3학점이니까 12학점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공통 교양은 1학년 때 모두 다 클리어 하시고, 핵심 교양은 2학년 때 다 듣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 교양은 모두 4가지 영역, 이렇게 영역군별로 이제 과목이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6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영역군에서 각각 한 과목씩만 들으시면은, 그래서 12학점 이상만 채우시면은, 총 12학점 이상을 채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양의 7과목 14학점과 핵심 교양 6개 영역, 4개 영역에서의 12학점을 합치면 모두 26학점이 되죠. 네. 그래서 26학점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직 과목을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교원 자격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제 교직 과목 이수학점을 보면은 총 22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교직 이론 과목과 교직 소양과 교육 실습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직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모두 7과목 14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교직 이론 과목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 과목들은 보통은 이제 교직 이론 과목들이라 해서 이 과목들 중에서 7과목을 선택해서 14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되고요. 생활지도 및 상담은 전통적으로 교직 이론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은 아닙니다. 아니나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임용시험에서 이제 그 교직 논술 시험을 볼 때는 생활지도 및 상담보다 빼고 앞에 교육학개론서부터 이게 교육경영까지 과목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만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직 이렇게 여기 상기 명기된 교직 이론 과목들 중에서 7과목 14학점 이상을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직 소양으로서 4학점 이상을 반드시 여러분 수강하셔야 된다. 교직 소양에서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 그 다음에 교직 실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2학점씩입니다. 그래서 4학점인데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반드시 교원 자격증을 위해서 들어 놓으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습으로 이제 4학점 이상, 그래서 보통 학교 현장 실습이 2학점인데 이거는 4학년 1학기에 보통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실습 과목을 들으면 이제 2학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생 실습 같은 거 아시죠? 그걸 들게 되면 이제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봉사 활동이 2학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뭐 방학 동안에 교육 봉사 활동을 하셔서 벌어 놓으시면 되는 그런 학점이시죠. 그래서 교육 실습 모두 4학점 이상. 그래서 교직 소양에서 4학점, 교육 실습에서 4학점, 그리고 교직 이론에서 14학점을 모두 합쳐버리면은 22학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교원 자격증을 따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이수 학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공 이수 학점인데요. 이제 교과부에서는 규정하기를 최소 50학점 이상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그 과목을 전공 그 총 이수 학점이 50학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기본 이수 과목이라는 걸 저희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 슬라이드 때 제가 기본 이수 과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 군을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9개 과목 중에서 7개 과목을 택하셔서 총 21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부에서 규정한 전공 이수학점 50학점에서는 교직 전공 과목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 전공 과목은 세 과목이 있죠. 8학점 세 과목인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규정한, 중앙대학교에서 규정한 최소 전공 이수학점, 최소적으로 전공 이수학점 필요한 학점은 50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셨을 때는 50학점, 전공학점을 영어 교육 관련 전공학점 50학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복수전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전공 심화를 선택하겠다. 그럴 때 전공 심화 최소 이수 학점은 66학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66학점을 여러분 반드시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택하지 않고 전공 심화를 택하게 된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66학점을 반드시 전공 학점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전공 기초가 있는데 전공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공 기초는 모두 6과목 12학점입니다. 각 2학점씩. 저희 영어교육과 전공기초 과목은 6과목씩 모두 12학점인데 이게 전체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공기초 학점이 전체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교직 전공은 이게 이제 8학점이다. 예. 8학점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는 건데 교직 전공은 뭐냐면은 2학년에 제가 교직 전공함이 외국어 교과 교육론 그쵸?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외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과 논리 및 논술은 2학점이고 나머지 두 과목은 3학점씩이기 때문에 총 8학점을 듣게 되시고요. 자, 이 과목을 들을 수는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규정한 전공 필수 과목은 모두 6과목이며 각 과목당 3학점씩이니까 모두 18학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할 시에는 최소 전공 이수 학점 50학점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교원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시려면은 그 50학점 내에 반드시 교직 전공 8학점을 들으셔야 된다. 세 과목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필수 18학점도 반드시 6과목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는 추가로 별개로 전공 기초 12학점을 들으셔야 된다. 전공 심화 이수학점이든 최소 전공 이수학점이든 간에 그와는 별개로 전공 기초 12학점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한자 능력 상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능력 상급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이제 임용 시험에서 이제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 시험 보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영어 능력 인정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수준 규정된 영어 능력 인정 기준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익 750, 그 다음에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의 경우에는 520, CBT는 190, IBT는 68, 탭스는 650, GTLF L2는 68점, GTLF L3 91점을 맞으셔야. 그러니까 요 조건들 중에 하나를 충족하시면 돼요. 이 시험 성적을 제출을 하셔야 영어 능력 인정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영어 능력 인정 기준이 이렇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2019학번 이후부터는 페스탈로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스탈로치 인증을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이 페스탈로치 인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과 졸업 요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걸 철저하게 염두에 두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표를 짜실 때 반드시 이거를 염두에 두셔서 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인증제, 즉 이제 페스탈로치 인증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그러니까 다양한 창의교육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규 교과 과정 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또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참가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출하고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은 CAU 창의교사 혹은 이제 페스탈로치 같은 말입니다. 페스탈로치 영어교사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인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페스탈로치 인증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자격 요건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과 학생이나 영어 교육을 복수로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인증 요건을 충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항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나 부전공, 부전공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창의교사 인증제를 충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 전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영어교육과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2019 학번서부터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 자격 요건을 이제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은 2018학번인데 내가 복학해서 들어왔다. 2020년대 복학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증 요건이 요건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9 학번
서부터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영어교육과 학생이나 영어교육을 복수로 전공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 인증 요건을 충족해 주기 바란다. 인증 요건에서 여러분 굉장히 들을 게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 교과목을 들으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인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아래 과목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과목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따로 무엇을 시간을 내서 듣고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과목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인증을 받는 체제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할 때 이제 잘만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AU 창의 영어교사, 즉 페스탈로치, 예, 그 영어교사 인증 요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모두 4가지 영역으로 제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빅 에듀라고 제 명칭을 했는데, 기초 역량, 즉 베이직 컴피턴스 해서 B 역량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창의 역량에서 이노버티브 컴피턴스 발전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 강화, 이렇게 돼서 3가지 역량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3가지 측면에서 인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각각 앞자를 따서 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RC, 빅 에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초 역량은 미래 설계 역량으로서 영문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장래 진로 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영어 교육 철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모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이 과목은 대체로 보면 1학년 CAU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영어 교사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U 세미나는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니까 CAU 세미나나 영어 교사론을 통해서, 만약에 CAU 세미나를 못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 형식으로 해서 올려놓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 자기소개,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 기초 역량으로서 영문 자기소개가 있고 영어 교육 철학 에세이 쓰는 것이 있고 장래 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래 진로 계획 수립서. 그래서 요 중에서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하고 장래 진로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1학년 CAU 세미나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2가지 요건으로 충족하셔서 쓰시면서 이거를 이제 CAU 세미나 과제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또 이제 영어 교사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영어 교육 철학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걸 올려두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족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달팽이 포럼 2회 이상 수강 혹은 소프트웨어 ICT 활용 수업 개발 1회 혹은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 1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의 역량을 해서 창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요 표에서 창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소프트웨어 ICT 활용 수업 개발 창의 영역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3학년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거기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수업 개발한 동영상을 찍어서 제시하시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난 이걸 하기가 싫다 할 때는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평가 루브릭, 그러니까 1학년 영어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혹은 3학년 영어 평가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루브릭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평가표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도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 같은 것을 인증받기는 참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평가 루브릭이 대표적인 어떤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핵심 역량 강화라고 있는 건데요. 달팽이 포럼 2에도 있죠. 여기 달팽이 포럼 빼먹었는데, 달팽이 포럼은 그거는 이제 관련 과목이었고, 이게 보통 달팽이 포럼이 1년에 2번 정도 열립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정도 그러니까 외부의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강사를 특강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발표를 듣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달팽이 포럼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출석 증빙을 하게 되면 2번 이상 하게 되면은 창의 역량을 다 충족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석 증빙 서류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핵심 역량은, 자, 필수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영어 수업 시연 역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하면은 아마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외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수업 시연한 것을 찍어야 돼요.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을 충족하는 하나의 요건입니다.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도 학번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의 학번이라도 2018 학번, 2017 학번이라도 모든 학생들은 영어 교과 모든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영어 수업 시연 역량 중에 영어 수업 시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리플렉션 페이퍼를 기술하는 거, 자신이 어떻게 내가 가르친 마이크로 티칭에 대해서 자신 어떤 것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했고 자기가 스스로 쓰는 어떤 평가서 같은 것이 리플렉션 페이퍼인데 그거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역량 중에서 2가지 선택 이수하시면 되는데, 영어 말하기 역량 있고, 영어 어휘 사용 역량 있고, 영어 토론 역량 있고, 영어 발음 구사 역량 있고, 학교 현장 연구 역량 있고, 영미문학 감상 역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영어 발음 구사 역량에서 영어 발음 평가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영어 발음 연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영어 발음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여기서 이제 80% 이상 득점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80% 이상 득점 못했다, 그러면 이제 영미문학 감상 역량으로 들어가서 이때 이제 2학년에 영문학과 영어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미문학과 영어교육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 영시와의 오후를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시와의 오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참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감상 역량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시와의 오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의 아주 유명한 시를 읽고 낭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역량 한 가지를 또 충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토론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학년 영어 평가 방법론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에서 이제 보면은 영어 토론 대회를 중간에 있거든요. 그게 참가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연구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가 증빙서를 제출하면은 인정하고, 이거 학교 현장 연구 대회는 보통 2학기 때 11월 달에 보통 열립니다. 11월이나 12월에 열려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내용, 관찰했던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보통 이제 교육 실습 같은 데 다녀와서 교육 실습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학교 현장 연구 역량 대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 연구 대회를 참석함으로써 이 역량을 충족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증빙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미문학 감상 역량은 아까쯤에 이제 말씀드렸죠. 예, 영시와의 오후.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 말하기 공인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시는 걸로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토플이 25점 이상, 토익 레벨이 7점 이상, IELT 레벨이 8 이상,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여러분 이제 봐서 이것을 통과하면은 영어 말하기 역량에 대해서 이제 이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제출할 증빙서류도 여기 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관련 과목들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역량은 어쨌든 간에 필수 역량인 영어 수업 시연 역량 있죠? 여기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 건 영어 수업 시연 역량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 6가지 역량 중에서 2가지만 선택 이수를 해주시면은 된다. 그래서 창의 역량 부분에서는 달팽이 포럼 2회 이상을 수강하거나 소프트웨어 ICT 활용 수업 개발을 1회만 하거나 혹은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을 1회만 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초 역량은 미래 설계 역량을 해서 영문 자기소개서 쓰는 것하고 장래 진로 계획서하고 영어 교육 철학을 모두 이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금 별표로 보이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표시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2019 학번 이전의 학번이라도 2018 학번, 2017, 2016 모든 영어 교육과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뭘 했냐면 영어 수업 시연 역량인 수업 시연 동영상 및 리플렉션 페이퍼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다빈치 영어교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러한 서류들을 그러면 어떻게 올려둘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보시면은요. 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 레인보우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탈 중앙대학교 포탈에 가면 이제 레인보우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그 레인보우 시스템으로 가셔서 레인보우 시스템을 누르시면 바로 이러한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인증 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증 진단을 딱 여기다 그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여기에 사범대학교 교육 인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사범대학교 교육 인증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CAU 교원 역량 페스탈로치 인증 학과별 인증이 있는데 자 학과별 인증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과별 인증으로 가시면은 이 학과별 인증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아마 영어교육과를 전공한 학생이라면 영어교육과 전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증 현황을 한번 눌러보세요. 나의 인증 현황을 딱 눌러주시면은 그쵸? 여기서 보면 프로필 있고 공통인증 있고 학과인증 있고 포트폴리오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맨 처음에 그 뭐죠 아까쯤에 그쵸 상담 인증에서 사범대학 그 교육 인증에서 눌러서 거기서 보면 학과 인증 있고 학과 인증을 눌러 보시면 거기서 또 이제 인증 현황이라는 게 또 있고 그 인증 현황을 누르시면 좀 약간 복잡하죠. 이렇게 학과 인증으로 가게 됩니다. 학과 인증을 보시면 학과 인증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공통 인증도 있고 뭐 학과 인증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이구 이게 왜 이쪽으로 왔냐? 다시 갈게요. 다시 한번 작업 중 오류가 생겼네요. 예. 자 학과 인증을 눌러주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1학년 뭐 이렇게 2학년 각각 영역에 맞춰서 서류를 올려놓도록 이렇게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예전부터 그 본부 측과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 이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 중에서 이런 거 있죠. 그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 보면 창의평가 루브릭 개발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파일로 올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만들어진 각각의 과제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모두 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문 자기소개서라든지 영어교육 철학 에세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려두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서류를 올려둘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본인이 이런 어떤 관련 서류를 갖고 계시다가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제출을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제출할 증빙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 잘 갖고 계시고 예, 나중에 졸업 사정할 때 필요할 때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아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그 업데이트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요건
그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학점을 몇 학점이 돼야 되고 몇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쵸 전공 학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포트폴리오 인증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듣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2021학년서부터 제가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 제가 아닌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 학과장직을 맡으셔서 열성적으로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약간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학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이제 저 질문을 주시면 성실껏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그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항 이제 여러분이 어떤 캠퍼스 생활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생활 되시고요. 행복한 학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